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회사는 2016년 1월 5일 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했대요. 이때 제품, 재용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고 되어 있죠. 당기 9월 15일 날 제품 A의 평가 방법을 선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다.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했죠. 그러면 당기부터 선의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원재료 C는 10월 25일이에요. 이것은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내년도부터 후의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당기의 후의선출법을 적용하면 이것은 임의변경에 해당되는 거죠. 임의변경 시에는 당초 신고일을 입력하기로 한다. 요 원재료에 대해서 당초 신고일 2016년 1월 5일을 입력하라는 얘기죠. 제품 A를 보세요. 신고 방법은 선의선출법인데 총평균법을 했어요. 이것은 임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임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의선출법도 같이 입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용품은 총평균법에서 총평균법이니까 임의 변경이 아니죠. 요게 제대로 된 신고 방법하고 평가 방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원재료 C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후의선출법으로 평가했어요. 이것은 임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선의선출법 단가를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제품에 대해서는 당기 변경 신고했죠. 따라서 당기 신고 방법은 선의선출법을 했어요. 그런데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죠. 따라서 부과돼야 되는 겁니다. 반제품 및 재용품은 당초 신고일 적으시고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죠.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이 되는 거예요. 적부에 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재료도 당초 신고일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후의선출법으로 변경했죠. 따라서 부과되는 겁니다. 계정 과목별로 이젠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F2를 이용해서 제품 150번 선택하시고 수량 2만 개죠. 2만 개. 단가, 장부상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3,000원으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세법상 신고 방법은 선의선출법이죠. 여기 보시면 선의선출법으로 신고했어요. 요 단가가 2,200원. 무신고시 단가, 무신고시 단가도 마찬가지로 2,200원이 되는 거죠. 결국 선의선출법에 의한 단가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4,400만 원. 그리고 이것을 크게 보시면 조정액이 나타난다는 거. 재용품에 대해서 수량 2만 개. 회사 계산은 총평균법이죠. 1,500원. 세법상 신고 방법도 똑같이 총평균법 1,500원 입력하시면 조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죠. 수량은 25,000개. 회사 계산 평가 방법은 후의선출법이죠. 따라서 2,300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죠. 총평균법은 1,000원이 되네요. 그럼 평가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임의 변경한 거죠. 임의 변경할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1,100원 입력하시면 조정액이 마이너스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송금 산입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조정 등록 클릭하시고 송금 산입이죠. 재고자산 평가증 제품 하시면 되는 거죠. 제품 금액은 1,600만 원. 당기 발생이니까 유보 발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증 원재료 3,000만 원. 그리고 유보 발생하면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